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평범한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유지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요즘 시니어 세대에게 노후 생활비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손자 손녀를 돌보고 여행을 다니며 지낼 줄 알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하루하루의 지출이 쌓이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생활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할머니는 요즘 장보기가 점점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예전엔 1,000원, 2,000원의 차이가 대수롭지 않았지만 이제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달걀이나 우유처럼 매일 쓰는 식품의 가격이 오를 때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물가의 무게가 이제는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한 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400만 원이 있어도 빠듯하다고 하십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지역이나 생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유지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단독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87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평균 296만 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기 한 번, 검사 한 번에도 수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산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74세 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 약 28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입이지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식비,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매달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애쓰십니다. 가끔 외식을 하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일조차 신중하게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생활은 절약과 균형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품질의 차이는 선택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점심 반찬을 한 가지 더 올릴 수 있는가? 겨울밤에 난방을 조금 더 틀 수 있는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 나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작은 차이들이 노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전남 순천의 68세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기초연금과 재래시장 반찬가게 수입으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기다리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걱정이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생활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존감이 그분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후 생활비는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준비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상 가능한 소비 패턴을 만들며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달 기준 나의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얼마라는 숫자보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항목으로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여가비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가 약 28%, 주거, 수도, 광열비가 약 18%를 차지합니다. 즉 전체 생활비의 절반가량이 집과 식탁에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는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소소한 여가활동비가 차지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20평 남짓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의 한 달 생활비는 약 310만 원입니다. 그중 식비가 80만 원, 관리비와 공공요금이 45만 원, 의료비가 평균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병원 방문이 늘어나면서 약값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비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매달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처럼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식비와 관리비의 부담이 특히 큽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주거비는 낮지만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비나 기타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69세 부부는 시골 단독주택에 살며 한 달 약 18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자급하고 가스 대신 장작난로를 사용해 난방비를 줄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는 자녀를 만나러 나갈 때면 기차표와 선물비로 일시적인 지출이 커집니다. 생활비는 적지만 예상치 못한 교통비와 경조사비가 늘어날 때마다 그동안 아껴둔 돈이 쉽게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연령대라도 사는 지역, 생활 방식, 가족 관계에 따라 생활비 구조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가족 형태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식비와 공공요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만 혼자 사는 경우엔 생활비 비율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특히 단독 가구의 경우 같은 금액으로도 덜 여유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71세 할머니는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5만 원과 약간의 적금 이자로 한 달 약 8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25만 원을 제외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외식이나 여가 생활은 거의 하지 못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무릎 담요와 전기장판으로 버티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절제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분을 지탱합니다. 의료비는 노년층 생활비에서 가장 변수가 큰 항목입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의 의료비 지출이 많고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의 부담이 큽니다. 대전 서구의 75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정기진료를 받으십니다. 진료비와 약값으로 약 15만 원, 가끔 받는 주사나 검사를 포함하면 25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의료비가 한 달 4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활비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여가비 역시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가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놀고 싶지만 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기 용인의 73세 부부는 매달 10만 원 정도를 문화생활비로 따로 떼어 두십니다. 이 돈으로 둘이 함께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이나 탁구교실에 다니십니다. 이 돈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여가비는 단순한 취미 비용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필수 지출이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생활비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식비와 주거비는 절약이 가능하지만 의료비와 여가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의 균형은 줄일 수 있는 지출과 절대 줄여서는 안 되는 지출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균형을 잃으면 생활비의 액수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는 빠르게 낮아집니다.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아껴 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지출을 구체적으로 알고 조정 가능한 부분부터 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하는 실수는 대충 얼마쯤 쓴다고 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록하지 않으면 새는 돈이 많습니다.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도 생활비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심코 쓰던 지출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식비 관리입니다. 식비는 생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도 크게 줄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71세 부부는 한 달 식비 70만 원 지키기를 목표로 살고 계십니다. 이 부부는 냉장고 속 남은 식재료를 중심으로 일주일 식단을 미리 정리해 두십니다. 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제철 식재료를 고르십니다. 그 결과 식비는 줄었지만 식탁은 오히려 풍성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곧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고정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경기도 구리의 76세 할머니는 은퇴 후 아파트에서 전세를 빼고 소형 임대주택으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엔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보증금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돌려 월 10만 원의 이자를 생활비에 보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거비를 단순히 집세로만 보지 않고 생활 구조의 조정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한 번으로 몇 달치 예산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70대 부부는 매달 건강보험 외에 의료비 적립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어두고 병원 진료나 약값이 발생할 때만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병원비가 생겼을 때 따로 마련된 돈이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생활비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지원제도 활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후 생활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등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차료나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워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국 생활비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비의 재구성입니다.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분리하고 필요한 지출과 욕구 지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관리비, 식비는 고정지출, 외식, 여행, 선물비는 변동지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관리하면 매달 예산 초과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통장을 하나로 합쳐 카드, 자동이체나 공과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매달 510%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단기 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소액이라도 꾸준한 투자 습관은 노후의 안정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충남 아산의 69세 할아버지는 퇴직 후 3천만 원의 자금을 국민연금 외 생활비 보완용으로 운용하고 계십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CMA 통장에 옮겨 생활비로 쓰되 사용하지 않은 돈은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노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조금 더 벌었더라면, 조금 덜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관리입니다. 어제의 소비를 후회하기보다 오늘의 지출을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할머니는 예전엔 돈이 부족하면 불안했지만 이젠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노후의 평안은 돈의 액수보다 계획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하루는 오늘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는 하루는 다릅니다. 지출을 알고 조정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노후의 삶은 여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세우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